안녕하십니까.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보어하고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6 과학 2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1문단 볼까요? 1문단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줄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죠? 선 하나씩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면 진공관에다가 수소가스를 넣고 전기 방전을 지지직 하고 식힙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높은 정상 상태에서 낮은 정상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높은 정상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를 한다.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이 빨간색 빛은 바로 여기 두 번째 정상 상태에서 첫 번째로 전자가 전이할 때 나오고요. 이 파란색은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자가 전이할 때 나오고, 이 보라색은 네 번째 정상 상태에서 첫 번째 정상 상태로 이렇게 전이할 때 나온다. 그래서 그 위치 같은 거, 색깔이 나오는 위치를 특정이 다 가능해요. 이걸 갖다가 보호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단에 이제 보호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913년에 닐스 보어가 주장을 했어요.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한다. 특정 궤도에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아무데나 존재 못한다. 그 특정 궤도를 갖다가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궤도는 띄엄띄엄한 값만 갖는다. 궤도가 연속된 게 아니고 띄엄띄엄한 그런 값만 갖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양자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전자가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를 이렇게 전이하잖아요. 내려온다, 떨어진다. 그때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호 원자 모형은. 근데 보호 원자 모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수소 원자처럼 전자가 하나 있는 거는 잘 설명이 돼요. 근데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다전자 원자는 설명이 안 되고요. 또 고전 물리학의 이론에 위배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자가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면 가속운동이잖아요. 가속운동을 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핵하고 이제 전자하고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 때문에 핵에 이렇게 접근해 버려요. 핵에 접근해 버리면 이게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수정해야 되겠죠. 그걸 수정한 사람이 바로 이제 슈레딩거예요. 3문단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적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는 정상파와 같이 거동한다 그랬어요. 정상파와 같이 거동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상파는 뭐냐면 이 기타 줄이라고 보세요. 기타 줄을 둥 하고 튀겨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디가 있고 배가 있고, 마디가 있고 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상파라고 그래요. 정상파. 이렇게. 그런데 모든 파장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파 파장의 2분의 1, 그러니까 요만큼이 2분의 1이에요. 요만큼이, 여기서 요만큼이 2분의 1은 정수배 되는 그런 궤도만 허용된다. 정수배 될 때만 이게 이제 존재를 해요. 정수배가 안 되면 서로 어긋나 가지고 소멸돼 버려요. 정상파가 아니면 소멸된다. 그래서 이 기타 줄을 둥글게 감아 보세요. 둥글게 감아서 여기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만, 연결되는 것만, 정상파만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정상파처럼 거동을 한다. 이게 바로 슈레딩거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4문단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나와요.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확정성 원리는 전자의 운동량하고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량과 위치는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다. 5문단에는 이제 전자의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방사 방향 그랬는데 이게 반지름 방향이에요. 이게 원자 핵이면은 반지름 방향은 요런 방향, 요런 방향, 요런 방향, 요런 방향, 요런 방향, 이게 이제 방사 방향이라고 했는데 약간 헷갈리는데, 방사 방향은 반지름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푸사이라고 하는데, 푸사이 제곱이 뭐냐? 푸사이 제곱 좀 어렵지만, 푸사이 제곱은 이 방사 방향, 요 R 방향, 반지름 방향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푸사이 제곱 확률 값이
요 1보다 2가 확률값이 100배 크다면 1보다 2가 100배가 높아요. 확률값이 100배가 높으면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도 2가 1보다는 100배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그림에서 이제 요 방향은 원자 핵에서부터 거리고요. 여기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이쪽이 이제 방사 방향으로 확률값이에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값. 그런데 양자역학적 모델을 가지면 원자 핵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원자 핵으로부터 어떤 거리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요. 이 확률인데 요 거리에서 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최대치가 바로 요거잖아요. 2번이 최대치죠. 최대치가 되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 여기가 핵이거든요. 요 거리, 이 보라색이에요. 이 거리가 보어 모델에서 계산한 궤도 반지름하고 일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어 모델도 괜찮은 모델이었구나. 그걸 수정한 모델이 바로 슈레딩거의 그 정상파 모델이다, 원자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내 설명을 듣고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